이번 시간 이제 투자 분석 기법, 기본적 분석 볼게요. 뭐 기본적, 뭐 기술적, 뭐 산업 분석 굉장히 좀 양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 기본적 분석 안에는요, 증권 분석 어떤 기본적인 개념, 체계, 유가증권의 가치 평가, 뭐 재무제표 분석, 주식 투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내용들이 좀 겹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이 안 나오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시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기본적 분석 보면 우리가 이제 구분한다면 양적인 분석하고 질적인 분석. 양적인 분석은 이제 숫자로 분석하는 걸 우리가 양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 재무제표 중심으로한 계량적인 분석.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질적인 분석, 퀄리티죠. 이제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분석도 이것도 또 배워요. 경제에 대한 분석, 뭐 산업, 뭐 개별 기업의 사업 내용, 뭐 경영진 등 비계량적인 거란 건 숫자화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분석한다. 우리가 이제 질적인 분석에 보시면 미시 방식, 거시 방식 했어요. 이미 한번 배웠어요. 바텀은 뭐냐? 그죠? 기업, 산업, 경제 이런 식으로 분석의 순서를 가져가는 거 우리가 바텀업, 미시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상향식이라고도 하고요. 거시 방식은 말 그대로 반대예요. 경제, 산업, 기업으로 이걸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 이 거시 방식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증권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거죠. 뭐 어떤 주식이냐 뭐 채권이냐 뭐 이런 것처럼, 혹은 어떤 경제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에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구체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이제 분석을 해요. 요 기업 가치는 또 이미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자산의 수익 가치라는 거는 기억나시나요? 요 수식. 그렇죠? 캐시플로우하고 요런 수식이에요. 즉 뭐냐면 여기서 요 V0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첫 번째 요 분자에 있는 캐시플로우예요. 분모에 있는 요 K라는 거, 이걸 할인율, 뭐 위험, 뭐 기대 수익률, 뭐 요구 수익률, 굉장히 동료들이 많아요. 이거 두 가지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위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은 플러스의 관계겠죠. 누구랑? V0랑. 요 캐시플로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기업의 가치 혹은 어떤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죠. 위험은요, 마이너스 관계겠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 분모에 있으니까 요 V0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요 어떤 기업의 가치라는 건, 요 F라는 건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함수의 그 약자로 제가 쓴 거예요. 현금 흐름이라는 변수하고 위험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금 흐름하고는 플러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알려면 현금 흐름도 알아야 되고 위험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현금 흐름도 전부 다 지금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것들만 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이미 지나간 거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현금 흐름도요, 어떤 경우의 현금 흐름이냐, 미래에 대한 현금 흐름을 의미해요. 그럼 이런 현금 흐름을 미래 거니까 우리가 추정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추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보셔요. 중요한 게 증분 기준으로 추정을 해라. 증분이라는 건요, 무언가가 있을 때 없을 때. 우리가 시험 보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봤을 때 난 40점이야. 내가 공부를 얼마큼 하고 봤을 때 나는 75점이야. 그러면은 공부에 따른 내 증분 점수는요, 35점이 증분 점수잖아요. 요 증분이라는 건요, 뭐가 있을 때랑 없을 때 그 차이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기업 가치도 증분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요 기업에 투자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은 채권자하고 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회사에서 돈을 벌면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거 빼고 세금을 이미 정부한테 주고
세금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추정해라. 그럼 우리가 뭘로 말하냐? 세후 기준으로 추정하겠다.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건요, 우리 비용은 비용인데 실제로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이런 비용,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때문에 돈이 안 나갔지만 비용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비용이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절세 효과는 고려해라.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가지고 상각 방법에 따라 현금 흐름을 얘가 약적으로 캐시플로우라고 해요. 캐시플로우가 변동된다 라고도 봐요. 이것도 지문으로 가끔씩 나와요. 간접적 효과 혹은 부수 효과라고 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해요.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 투자로 인해서 주변 지역사회에다가 막 소음을 좀 일으켜. 공장이 막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나면 그죠? 동네 사람들한테 그 소음에 대한 배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그 배상하면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돈 나가는 것도 여기에 고려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하고 유출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해라.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회계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의 어떤 원칙은 발생주의예요. 발생주의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인식하는 거지 실제로 돈이 들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 거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회계상으로 추정한 이익하고 비용이요 현금 기준으로 밝혔을 때는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시점이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추정해라. 여기 유출 죄송합니다. 오타 시기라고 하죠.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기회비용은 고려하고 매몰원가는 고려하지 말아라. 기회비용은요, 이제 우리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내가 만약에 이 기업에 주식에 투자했어요. 1,000만 원을. 근데 만약에 주식에 투자 안 했다면 내가 이거를 은행에 예금했더라면 계속 그죠? 어떤 예금 수익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언제까지요? 내가 계속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까 끝날 때까지는 그 기회비용이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비용들은요, 비용으로 고려를 해라. 매몰원가는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결과물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험 봐. 누가? 나 근데, 2년 전에 시험 못 얻었어. 그럼 과거는 과거예요. 그죠? 우리 고려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요. 왜냐면, 요 가치평가의 기본 철학은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라서 이게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매물원가라고 해요.